예, 그러면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판단들 그리고 분석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내 시장 들여다보기 전에 뉴욕 증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FMC 의사록 같은 경우에 오전 방송에서도 많이 소화를 했을 테니까 짧게 어떻게 보셨는지 좀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은 사실 그 FOMC 의사록을 보고 좀 실망을 좀 한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당초 시장의 기대치에 거의 준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시장이 원했던 건 추가적인 어떤 유동성 정책 이러한 어떤 시그널을 좀 주기를 바랬는데 그 부분이 조금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좀 반영을 한 것 같고요. 큰 맥락에서는 큰 차이는 사실 없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현상들을 보고 시장 기대가 참 컸구나라는 느낌도 다시 한번 하게 된 거고 예상 못한 내용들은 아니었는데 어쨌거나 이게 발표된 이후로 뉴욕 증시가 꺾이다 보니까 해석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분위기가 삼엄합니다. 워낙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일단 코스피부터 2300은 오전에 깨졌고 낙폭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예. 지금 언택트 컨택트 논할 그런 자리도 아닌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지금 국내 증시가 예기치 못한 사실 좀 악재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늘 얘기했던 대외 불확실성보다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어떤 불확실성, 아무래도 코로나19가 되겠죠. 네. 그 코로나19 확산세 자체가 사실은 지난 2월 말에 3월 초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사실 좀 분위기가 조금은 다르다고 좀 시장이 인식하는 부분 자체는 이 확산세가 좀 더 또 강화될 경우에는 네. 저희가 소위 말하는 지금 2단계 거리두기 시행 단계인데 이게 3단계로 격상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우려가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 3단계가 이제 막상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모든 경제 활동이 이제 중단이 된다라는 정도까지도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2월 말 3월 초에 비해서 오히려 국내에 받을 경기적인 타격이랄까 이러한 것들이 워낙 클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시장이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은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생각보다 빨리 검토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려오는 거 보면 예. 여기에 대한 경제 파급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글쎄요,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질문을 드리고 언급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1차 때 유행이었을 때는 어쨌거나 개인들이 이렇게 끌고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은 그때 개인이랑 이번 개인의 자금 성격이 좀 다르다. 그때는 결집을 해서 정말로 붐업이 됐던 거고 이번에는 어쨌거나 한번 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제가 속단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조금 오늘 이제 주식시장만 보면 사실은 그러한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3월 달에 사실은 그러한 충격보다는 사실은 조금 충격적으로 봤을 때도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월 달에 이 증시가 급락한 부분 자체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처음 이제 팬데믹으로 선언되고 사실상 이 코로나19를 처음 접하면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하긴 하지만 좀 죽음의 공포를 사실 느꼈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 활동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대중단됐던 상황들이고 지금은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19가 각국에서 사실 제2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게 경기라든지 증시에 타격을 준 부분들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동안 워낙 가파른 상승세였고 또 워낙 통제가 잘 되다 보니까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두려움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3단계 격상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어떤 리스크에 사실 부각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좀 떨고 있는 부분들이지 경제의 어떤 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3월 달하고는 사실 좀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유동성이란 부분 자체가 국내 유동성, 유유자금 자체의 어떤 변화가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서 외국인 자금이 3월처럼 대규모로 사실은 순매도를 할 가능성도 커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관건은 코로나19 자체, 국내 코로나19 자체가 좀 진정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조금 다시 이제 가격이 조정이 됐다는 측면에서 또 유동성 효과 자체를 다시 한번 발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도 물론 비슷한 맥락에서 전략이 짜지겠지만 아무래도 개인들의 자금이 더 많을 테니까 그리고 변동성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니까 코스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들 그리고 낙폭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예, 뭐 사실상 코스닥 시장은 뭐 전 세계 증시 중에서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좀 있는 부분들이지만 예,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 코스닥 시장 자체가 랠리가 그러면 끝난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는 좀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이라든지 이러한 힘이 여전히 뭐 지탱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이제 정부가 이제 각종 뉴딜 정책 이러한 재정 집행 자체가 올해 내년 초에 더욱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업종이 상대적으로 보면 코스닥 쪽에 사실은 조금 더 많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지난 3월 급락 이후에 어떤 반등과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떤 추세적인 상승 흐름 자체가 깨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른 단계가 아니겠느냐 좀 보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아직 뭐 상승세가 깨졌다라고 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어제 이벤트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1차 때 대유행이 왔을 때는 매일같이 4~5%씩 지수가 빠졌었잖아요. 예, 예. 지금은 물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도 위로차 말씀을 드렸지만 당장 오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3% 빠지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뭐 코스피도 그러겠지만 코스닥도 하방을 물론 추세는 안 깨졌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밑으로 내려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막연한 좀 궁금증은 있을 것 같은데 글쎄 어떻게 뭐 제가 보십니까? 하단이 뭐 얼마다라고 얘기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고 사실은 저희가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의 국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달에 이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가 사실은 이제 확산됐을 때 그때 세 자릿수로 이제 진입한 이후 다시 이제 두 자릿대로 떨어지는데 한 24일 정도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14일부터 이제 100명대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향후 일주일 정도가 상당히 좀 중요한 뭐 정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좀 진정이 된다고 한다면 뭐 저희가 하단 뭐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기보다는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저점을 좀 형성을 하고 좀 반등할 수 있는 시장에 좀 모멘텀을 좀 제공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뭐 결론은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하락장에서는 또 하락장대로 좀 보수적으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뭐 환율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환율 수준과 외국인의 수급 상황을 이렇게 연관짓기가 이제는 좀 쉽지가 않아서 좀 환율 지금의 위치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예, 그 환율 자체는 사실 그 특히 이머징 통화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각국별로 상당한 차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터키 통화 같은 경우는 뭐 대폭적인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제 국내 원화 가치는 오히려 조금 이제 상승을 하는 이러한 상당히 좀 차별화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이 사실은 많이 맞닥뜨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 자체가 이제 1,200원을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1,190원대 중심선이 내려왔고 다시 네. 이제 1,180원대로 이제 떨어졌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원달러 환율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달러화를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달러화가 아무래도 좀 추세적인 어떤 하락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 뭐 미 연준이 어저께는 다소 조금은 이제 시장에 실망감을 주면서 달러가 반등을 했지만 뭐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9월달 FOMC를 거치면서 시장에 좀 더 유연한 또 완화적인 어떤 통화 정책 시그널을 준다라고 하면 달러가 더 추세적으로 약세를 좀 갈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예. 보면 원달러 환율도 거기에 맞춰서 좀 계단식으로 좀 떨어지는 이런 흐름을 가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과거에 원달러 환율이 이제 하락할 때 보면 이제 아무래도 국내 수출도 좋고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수출이 상당히 이제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도 늘어나고 네. 그것이 이제 원달러 하락 압력으로 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지금 반도체 업황이 사실 조정 국면에 들어갔고 네. 뭐 8월 달에 10일까지 수출을 보게 되면 반도체 수익이 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 자체가 뭐 달러 약세가 있다고 해서 뭐 추세적으로 내려가기는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좀 완만한 어떤 계단식 하락 흐름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 근데 이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라는 부분은 뭐 달러 약세와 같이 맞물려서 보면 아무래도 뭐 국내 증시에는 나쁜 신호는 아니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거나 1,180원대까지 내려왔으면 이제 평상시였다면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를 해줄 법한 그런 위치이기도 한데 그럼 지금으로서는 뭐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일 수 있겠으나 외국인 수급에서는 환율보다는 역시 코로나19 진행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매수 매도가 갈릴까요? 코로나19하고 반도체 여파로 봐야 될 것 반도체 같습니다. 여파로.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여파이 아무래도 이제 국내 뭐
국내 수출을 좌지우지하는 부분들이고 또 국내 각종 뭐 기업 이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반도체 주가들이 사실 돌아서고 그것이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결국은 결부돼야 가능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 반도체 업황 자체가 저점을 좀 지났다라는 어떤 시그널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 매수 흐름에 있어 또 하나 중요 변수 자체는 반도체 업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들의 수급 당락을 결정할 것은 물론 코로나19도 중요하겠지만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느냐에 대한 확신도 필요하다라고 평을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또 하락장에서 펼칠 수 있는 포트 전략 여쭤보도록 할 텐데 좀 어떤 그림 그리고 계세요? 예, 사실 뭐 지금 뭐 주식시장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뭐 어떤 업종이라든지 뭐 주가를 주식을 추천하기는 사실 좀 어렵긴 하지만 뭐 현금도 종목이라면 예,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예. 뭐 저희가 언택 산업이라 이걸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언택 산업이 단순히 코로나19에 의한 어떤 그런 부상보다는 사실은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어떤 큰 장기적인 패러다임 변화하고 사실 맞물려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 언택 산업과 관련된 뭐 지금 뜨고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언택과 관련된 또 4차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종목들을 발굴하는 것들. 더구나 이제 제가 또 하나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기후 관련, 그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뭐 지금 디지털 뉴딜, 뭐 그린 뉴딜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 대선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주장하는 게 사실은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을 사실은 정강 정책에 상당히 강화를 했고요. 네. 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바이든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미국도 이제 그린, 대체 에너지 뭐 이러한 쪽의 어떤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 산업 패러다임 변화 또 정책의 변화 이쪽에 관련된 종목 또 업종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좀 비중을 높이시는 건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그린 뉴딜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관심을 갖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저희들도 좀 시야를 넓히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서 포트 재점검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수 상황만 잠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좀 그래도 반등을 해주면 시장에 대한 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좀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좀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3.6% 조정받으면서 이제 2270선을 시험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3.8% 하락하면서 78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장주들이건 중소형주들이건 전반적으로 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인데요. 또 이럴 때는 이럴 때일수록 보수적으로 몸살이시면서 포트폴리오 수익률 최대한 방어하시고 저희들은 이런 타국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전략들 내일 준비해 올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